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점심은 잘 드셨습니까? 저는 지금 한 요양병원 뒤에 와 있습니다. 혹시 정원섭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영화 7번 방의 선물은 혹시 보셨습니까? 영화 7번 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이 정원섭님인데요.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이 아주 강하던 때였죠. 강원도 춘천에 있는 파출소장의 딸이 한 농수로에서 성폭행 당한 후 살해당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사건이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내무부 장관을 크게 질타를 했고요. 빨리 범인을 검거하라 라는 지시와 함께 내무부 장관은 치안본부장을 또 크게 질타했습니다. 치안본부장은 강원도경국장을 질타를 하면서 열흘 안에 검거를 해라, 안 그러면 모가지가 달아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정말 기적처럼 열흘 만에 범인이 검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으로 검거된 사람은 자백을 했고요. 범죄 현장에서 범인의 아들의 소유물로 밝혀진 연필도 발견이 되었죠. 그리고 범인을 아는 주변 사람들이 또 이상한 모습이었다, 그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봤다, 이러한 범인으로 검거된 사람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모아져서 결국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죠. 문제는 그분이 정원섭 님인데요. 당시에 그 마을의 만화가게 주인이셨고요. 피해자가 그 만화가게에 당연히 왔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그 피해자에게서 범인의 체액이 발견되었고 그 체액 속에서 혈액형이 구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의 진범의 혈액형은 정원섭 님의 혈액형과는 달랐습니다. 이것을 분석했던 국가수는 알고 있었고요. 해당된 형사도 알고 있었고 검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범인을 검거하라는 그 명령만을 이해하기 위해서 범인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조작해낸 것이었습니다. 정원섭님은 나중에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고문과 강압에 의해서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하지만 검찰의 증거가 너무 빈약했고 그리고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상황 때문에 그 잔혹한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중형이 아니라 징역 15년형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15년 복역 이후에 정원섭님은 만기 출소를 하게 되었고요. 수감되던 내내 그리고 출감 이후에도 계속 억울함을 주장을 했습니다. 호소했고 누명을 썼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주변 사람 모두가 말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풀려났는데 왜 또 잡혀가려고 하느냐, 그냥 받아들여라, 운명이라니, 이렇게 정원섭님을 말렸고 만류했고요. 그런데 정원섭님은 이 억울함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옥살이를 하던 중에 아내분이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결국 돌아가셨고요. 남겨진 자녀, 아들분은 결국 자신의 연필 때문에 아버지가 누명을 썼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상태였고, 이 누명을 벗겨내야 했습니다.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 자녀분이 살인자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입증해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싸움은 다시 출소 이후에도 계속됐고요. 결국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이 됐죠. 그리고 이곳에 줄기차게 사건 재조사를 요청한 끝에 결국 재조사가 받아들여지고 이 사건을 들여다본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법원의 재심을 권고하게 됩니다. 법원은 결국 재심을 받아들였고, 재심이 열린 끝에 그 조작된 증거, 진술, 허위 자백, 강요, 고문 부분이 모두 인정되었고 정원섭님은 3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끝인가요? 그간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간 피해는 어떻게 배상을 받아야 합니까?
가족들은 또 어떻고요? 주변에서 알려줬습니다. 아, 길이 있다. 형사배상 신청을 하면 된다. 그래서 형사배상 신청을 했습니다. 또 길고 어려운 싸움 끝에 배상 명령을 받았죠. 하지만 형사배상은 사실 그렇게 많은 액수가 지급되지는 않죠. 그리고 국가배상이란 또 다른 창구가 있었는데 이 사실을 또 뒤늦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이란 것은 국가가 잘못했을 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죠. 국가배상 소송, 민사상, 형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정원섭님께서 겪으신 그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 그 액수는 26억 원 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쨌건 우리 국가가 한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고 인생을 짓밟고 가족을 송두리째 파괴시켜 버린 국가 범죄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배상을 최대한 하겠다라는 의사표시죠. 그나마 어쨌건 우리는 환영했고 정원섭님의 억울함도 어느 정도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다시 대통령이 된 분이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 박근혜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그 박근혜 정권의 법무부는 이 사건을 그대로 넘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하는 과정에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이 참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상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국가배상소송에서 전과 달리 이제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을 해서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 난데없이 2013년에 내려진 그 판결에 영향을 받은 정원섭 목사님의 항소심은 1심 판결과 달리 국가배상을 청구한 날짜가 소멸시효로부터 딱 열흘이 지났다는 이유로 바로 기각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26억 원의 1심 승소는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것은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라면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억울한 정원섭 님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우리 헌법적인 판단을 해달라. 이 잘못된 법원의 항소심 판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아 달라. 또 하나는 제가 국회에 소위 정원섭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경찰, 검찰 등 공무원이 개인,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피해를 끼친 사건에 있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단서조항에 만약에 이러한 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패소하지 않았을 사건들에 대해서는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과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만약에 이 정원선법, 국가배상법 개정안만 법사위를 심의를 거쳐 통과되고 본회의 의결만 통과한다면 정원섭님은 다시 재심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국가배상에 대한 정당한 판결을 다시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요양병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달 전에 그나마 건강하시던 정원섭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너무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오랫동안 해오셨고요. 생활도 상당히 어렵고 공공한 상태에 놓여 계시고 그런 가운데 건강까지 지금 안 좋으신 상태입니다. 저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지금 달려왔고요. 말씀을 나눈 상황에서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과연 국회에서의 입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의 심리는 개시가 되었는지. 현재는 아직 심리 개시를 하지 않고 있고요. 국회는 아시다시피 공전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정쟁 다 좋지만 한 사람의 인권, 한 가정의 평화와 행복, 정상적인 그 삶이 완전히 파괴된 국가의 잘못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영화 7번 방의 선물 혹은 정원섭법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내용 찾아보시고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일이고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상황입니다. 피해이고요. 여러분의 관심 촉구드리고 저도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시 국회 정상화 그리고 정원섭법 국가배상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 요청드리고 헌법재판소에 심리 개시도 촉구해 드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